천간의 성정과 타 간지와의 상호관계를 우선 해볼 작전입니다. 간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또 간목이 다른 천간이라는 지지를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가 이런 걸 알아야만이 나중에 이제 일조의 강약을 구분한다든가 또는 그 상호 관계에서 그 힘을 잃었는지 힘을 얻었는지 이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간목이라고 한다면은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죠. 그러면 간목이라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것은 종자에서 싹 펴서 자라서 또 꽃을 피고 열매를 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깎아서 기둥까지 쓸 수 있는 것이 간목이고 을목은 기둥까지는 못 써요. 이 간목과 같은 그런 거지만 그러면 간목이다. 그럼 간목이라든지 간목이 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우선 간목이 크려면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이 있어야 되고 또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죠? 햇빛은 병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화는 온기지만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어야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 있더라도 정화는 별 소용이 없어요. 병화가 있어야 돼.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목이다 그러면 그 태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태양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이라는 것은 개수나 임수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천간이 있는 거죠. 천간이 있으면 이 병을 쳐 이게 수국화를 한다 이게요. 그런데 이것은 지지에 있어야 돼. 이 밑에 지지에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 지지에 있어야만 되는 거지 천간에 있는 건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에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진토라든가 축토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흙이 젖어 있는 흙이죠. 그 이런 흙이 지지에 있고 천간에 병이 있다. 그러면 간목이 어때요? 잘 자라 있으면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타고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동양지목으로 클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도 이게 봄에 태어났느냐, 그렇다면 여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냐, 겨울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봄이 태어났다면 이런 조건이 좋은 데서 봄이 태어났다면 어때요? 이거는 충분히 자라서 동양지으로 클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거죠.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났다면 어때요? 여름에 태어났으면 아직은 그래도 클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때요? 여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가을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게 나무가 튼튼하면은 금방 동양지목으로 쓸 수 있지만은 나무가 약하다면은 이 겨울을 지나서 봄을 기다려야겠죠? 그 봄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돼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게 초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한참 기다린 다음에 뭔가 이루어질 사람.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라. 인내력을 길러라.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딱 겨울에 태어났다면 어떠냐 그러면은 지금은 비록 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만은 조만간 봄이 올 거죠. 그 여기도 희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가을에 태어나는 건 제일 못할 짓이죠. 가을에 태어나면 어때야 돼요? 이 튼튼하게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튼튼한 나무는 금방 쓸 수 있죠. 그렇게 이런 꽃 피고 이런 건 안 하고 금방 저 기둥감으로 쓰니까 급작스레 출세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간목이라 하더라도 이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여자도 동양지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남자다 그러면은 이 남자는 본래가 펼치는 성질이 남자예요.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간목이 이래 태어났다면 어때요 이거? 펼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가 이 간목으로 태어났다면
이 여자도 펼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펼치기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죠. 그 걷어들이는 것도 겸해야 좋은 사주다. 그래서 걷어들이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펼치는 건 뭐냐 그러면 목하고 화가 펼치는 거예요. 봄, 여름이죠. 펼치는 거고. 그 다음에 걷어들이는 것은 금하고 수란 말이죠. 그래서 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가 있으면 걷어들이는 능력이 있고 금수가 없으면 걷어들이는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목화만 많다 그러면 어때요? 펼치기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인을 걷어들이는 걸 잘하는 부인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야 좀 계산이 나오라는 거예요. 맨 펼쳐놓고 여기저기 가서 일만 저질러 놓고 있으면 걷어들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편은 펼치고 여자는 걷어들이고 이래서 이게 조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남자는 본래가 양이니까 펼치는 때 태어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는요. 그 남자는 또 그 인내력도 있고 참는 힘도 있고 이래야 되죠. 그렇게 남자는 겨울에 태어나는 게 더 좋다. 이런 거예요. 기다리고 참고 어려운 걸 겪은 다음에 봄이 올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서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든단 말이죠. 겨울에 태어나니 그죠? 추울 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겨울철에 태어난 남자를 더 훨씬 더 좋게 보는 거죠. 그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나면 혼내요. 이거 여름에 태어나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며느리 있거나 그러면은 아들을 낳게 할 거냐 딸을 낳게 할 거냐 이건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알면 쉬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들 낳는 방법을 강구해보고 딸이 필요하다 그러면 딸 낳는 방법을 강구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은 아들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아들을 원한다면 훨씬 높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이 남자의 연형, 여자의 연형. 그러면 이제 남자의 연형이 이게 홀수거나 짝수거나가 있을 거죠. 또 여자의 연형도 홀수거나 짝수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홀수고 여자가 짝수다. 그러면은 홀수면은 이렇게 하고 또 짝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가 있으면은 양효가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양효. 이렇게 양효가 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효 중에서 음이 많으면은 양괴, 양이 적으면 양괴다 이 말이죠. 양이 적죠? 양괴. 양이 적죠? 음이 두 개, 양이 하나니 그죠? 그 양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적은 것을 쳐주는 거예요. 적은 거가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건 안 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양괴가 되면 아들이다 이거예요. 음괴가 되면 딸이에요. 음괴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양괴고요. 음괴. 음괴는 이렇게 전부가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음이 적은 거요. 음이 적은 거. 음이 적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양요 두 개, 음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괴가 되는 거고, 또 이것도 양요 두 개, 음이 하나니까 음괴가 되는 거고, 또 이것도 양요 두 개, 음이 하나니까 음괴가 되는 거고, 이것은 음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뭐 음이고 양이고 따질 수 없는 거죠. 음이죠. 이 음괴가 되면 딸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이 남자는 홀수, 여자는 짝수니까 이게 양이 하나, 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음이 되면 되겠죠? 그럼 음이 되면 이건 월로 친다 이 말이에요. 월. 정월은 양, 2월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2월에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2월에 임신하면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모, 이 남녀의 이걸 봐가지고서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탈을 이제 음딸에 이렇게 음딸을 선정하는 거예요. 음딸이 임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여기 가르쳐 주면은 이거 실수하는 여가 있는데 여기 달의 구분이라는 것은 월건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달력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입춘하면 입춘 이후가 정월이 되는 거예요. 또 2월 하면 경첩 이후가 되는 거예요. 달력과 상관없이.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임신이라는 것은 이게 합방한다고 해서 그날 금방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 5, 6일 후에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자궁 내에서는 정충이 일주일 동안 사니까 일주일 동안 사는 경우에 임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말이에요. 입춘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러면 입춘 후에 이게 수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미련하게 거기 가서 해가지고선 말이에요. 그게 재수없느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아들을 둔다에 딸을 낳는다던데 해필 바꿔서 되는 때에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걸 조심해서 하시면 이것은 상당히 적정률이 높아요. 이에도 아들, 딸 낳는 방법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보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개발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데 오늘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간지 채성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간목 하나만 해볼까요? 간목은 갑이라는 것은 괴짝 속에 있는 거죠. 식간의 수, 우두머리다.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건 우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죠? 우레라는 것은 소리는 내도 실체가 없는 게 우레죠. 그 소리는 크다. 간목은 큰 소리는 잘 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천간의 머리이므로 시작을 좋아하고 우두머리는 선호하나 이 말이나 끄트머리나 이 박을 싫어하며 때로는 지나친 노출로 허무감을 유발한다. 양목이고 봄이니 온난지목, 동양지목은 기둥과 같은 나무라는 뜻이고요. 대림목, 큰 나무고 묵은지목 또는 비워놨으면 뿌리가 없는 나무로 보는 거고 또 비워놨으면 사목으로도 볼 때가 있는 거고요. 또 이 강목이며 이 단단한 나무라고도 보는 거고요. 키가 크다, 뜻이 크고 대쪽 같으나 강도가 지나치면 부러지기 쉽다. 너무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다. 그러죠. 그러면 나무가 많다.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요, 그게? 수풀인가요? 나무가 딱딱해서 못 쓰는 나무인가요? 그런 상태를 봐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나무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있는 게고, 나무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가늘기만 하고 키만 크죠? 그러면 기둥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풀이 되는 거죠. 근데 수풀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기둥을 쓸 수 있는 나무가 줄기역에 서 있을 거냐? 이런 거를 가려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목의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면형은 얼굴의 형은 바전자, 눈목자 상인데 턱은 조금 뾰족하다. 이게 감목의 상이에요. 갑일에 비가 내리면 우레를 동반하는 내우가 온다. 그래서 일진으로 갑일에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이 인일인가요? 예. 인일이 오늘 비가 온다 그러면 우레를 동반하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내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비가 올 때 이렇게 이 목일에 비가 온다면 우레가 되는 거고요. 또 간목도 허약하면 을목만도 못하다. 간목의 주변에 목이 많으면 굳어져서 작용이 어려우며, 또 목이 딱딱해진다는 건 목은 간이니까요. 간경화, 간이 딱딱해지는 간암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모든 오행이 지나치면 암으로 발현될 수 있다. 근데 특히 토가 많으면은 암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암이라는 글자죠. 이렇게 토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게 입이 산 같으죠? 입이 3개나 있어. 입이 산 같은 경우에 많이 먹는 거지, 이거. 이렇게, 그래서 위가 팽팽하게 되는 형상을 일컬어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일주가 많으면은, 진술충미가 많은 사주는 거의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든지 지나친 건 안 좋죠. 그 다음에 담력이 강해서 배짱이 있어 적은 것은 양이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 큰 남자. 그렇죠? 목이 많으니까 간 크죠. 간 큰 남자. 화가 많으면 둔소되고 타버리죠? 토가 많으면 암석이니 목은 착근이 불가하고, 금이 많으면 절목이 되어 생명이 위험하고, 금이 많으면 금이 깎이니까 목이 기둥만 하더라도 계속 깎으면 뭐 연필심 같겠지요. 그래서 위험하고, 수가 많으면 부목이 되니 뜨니 뿌리가 부패해서 주변의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냐를 보고, 간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를 보고 그 간목이 동양지목이 될 것인지 못 될 건지, 잘못하면 또 내려갈 나무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 보는데 그 간목의 이 성정을 아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금목이 상전하면 금목이 서로 싸우면은 인의가 구무하고, 인도 없고 의도 없다 이 말이요. 두통, 근통, 골통이 발생한다. 통증이 발생한다. 그런 거고요. 수목이 음결하면 전응화, 풍질이 염려된다. 이게 수목이 음결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화가 있어야 되겠죠. 화가 있으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목이 상전하는데 그게 안 되려면 뭐가 있으면 되겠죠? 수가 있으면 되겠죠? 금목이 상전,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목하고 금하고 있는데, 금이 강하다면은 수가 있을 때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금의 기운을 빼내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목이 있고 금이 있다. 그런데 금이 약해요. 근데 수가 있다 그러면은 금의 기운을 더 빼죠.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수가 있더라도. 이거를 봐야 돼서, 그래서 목이 강하냐 금이 강하냐, 또는 목이 약하냐
금이 강하냐를 보고 이것이 수로 치료할 수 있는가 없는 건가를 봐야 되죠. 이렇게 목이 있고 금이 있고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이것은 목이 금으로부터 그을 당할 염려가 별로 없죠. 약하니까. 물론 금극목하는 이 상대지만은 이것이 목을 극할 능력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목이 튼튼하다면 여기서 뭐를 가해줘야죠? 토를 가해주면 금이 좀 더 강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뒷골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그럼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주라는 균형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를 보고 균형이 이루어질 때는 좋은 사주를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것은 수로다가 금의 기운을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을 도와서 토로다가 금을 도우는 상태가 됐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공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여기 있는 거 안 가지고 있는 거 나오고 하는데. 간목에 대해서는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목이라는 참천이죠. 참천은 게 하늘 높이 솟는다 그런 소리죠. 하늘에 참여한다 이런 소리인데 하늘 높이 솟는다. 탈태요화. 태를 벗어나려면은 불이 필요하다. 봄철에는 한지가 남아 있으니까 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춘불용금. 봄철에는 금을 용납하지 않는다. 봄철에 이 나무가 이 쇠에 잘리면은 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춘불용금 보면은 금을 용납하지 않고 추불용토 가을에는 토를 용납하지 않는다. 가을에는 토가 두꺼운 걸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치성룡이 이렇게 화가 치열한다면 그럴 때는 용을 타면은 괜찮다. 용이라는 건 진을 말해요. 이게 사주가 조열하면은 이 진토를 만나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조열할 때는 진토를 만나면 성룡이 용을 탄다면 진토를 만나면은 좋은 명조가 되는 게고 또 수탕기호해서 만일 물이 너무 범람에서 많다고 그런다면 범을 타면 괜찮다. 범인이죠? 인이 있으면 좋다. 그래서 지운천화, 땅이 윤택하고 하늘이 화기가 있으면 힘이 천고한다. 이게 나무는 이게 천년을 서서 자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간목이라는 건 요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간목이라는 건 되게 어떤 거다. 지난번에 간목에 대해서 이제